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한국화학연구원의 이정원입니다. 우선 이와 같이 저희 기술을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설명드릴 두 가지 기술인데 이 두 가지 기술들은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다부처 사업인 국립의회인자에 대응한 기체 분자 식별 분석 사업의 결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고요. 저는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주로 나노 소재를 이용해서 화학 바이오 센서를 개발하는 일들을 그동안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 기술들이 필요한 이유는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특히 우리가 요즘 엄청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고생을 했고, 그리고 뭐 중국발 미세먼지라든지 다양한 유해가스라든지 화학물질이 우리 이제 삶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요인이 되어 왔는데요. 이런 우리 삶의 주변의 유해인자들을 제어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것들을 좀 더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런 유해 분자들을 검출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지금까지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가스 센서나 바이오 센서들이 개발이 되어 왔지만, 이 가스 센서들의 경우의 문제점은 현재까지 개발된 가스 센서들은 대부분 선택성이 없고요. 그리고 반도체 센서들이 굉장히 감도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지만은 선택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술의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오늘 두 가지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 기술이지만 소재는 하나로 동일합니다. 하나의 소재가 어떻게 서로 다른 소재로 이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사용하는 소재는 구리방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는 보통은 증착을 이용하고 있는 증착을 이용해서 만드는데요. 두께가 1나노에서부터 5나노미터 미만인 아주 얇은 구리방막이고요. 이 구리방막을 이용해서 첫 번째로는 황화수소를 검출할 수 있는, 상온에서 황화수소를 검출할 수 있는 가스 센서의 응용 예를 보여드릴 예정이고, 두 번째는 이 얇은 구리방막을 미리 황화수소에 노출시켜서 이 서피스 인센스 라만이라고 부르는 이런 분석 기술을 이용해서 다양한 화학생물학적 분자 진단을 할 수 있는 저가의 플랫폼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두 가지 기술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의 황화수소 가스 검출 센서입니다. 황화수소에 의해서는 뭐 지하라든지 각종 폐수 처리장 이런 부분에서 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황화수소를 검출할 수 있는 센서의 필요성도 굉장히 큰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황화수소 센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일은 우선 당연히 이제 전기적 방식의 센서이기 때문에 전극이 필요합니다. 전극은 저희는 구리를 패턴에서 쓰고 있지만 뭐 카본이라든지 프린팅 방식을 쓴다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전극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 만들어진 전극 위 전면에 얇은 구리 방막인 증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증착되는 구리는 두께가 우리가 소위 퍼콜레이션 스레시홀드라고 해서, 왜 우리 커피 드립할 때 생각해 보시면 커피 가루에다가 물을 부으면 물이 이렇게 커피 가루 사이를 빠져나오는 현상을 우리가 보통 퍼콜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퍼콜레이션, 전기적인 전자의 수송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퍼콜레이션이라는 개념이 성립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전자가 지나가는 길이 있으면 전류가 흐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만들어내는 카파필름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전자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어서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구리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정말 얇은 구리 방막이 황화수소를 만나게 되면 구리가 카파설파이드로 이 합성이 변성이 되면서 이 과정에서 부피 팽창이 일어나게 되고요. 카파설파이드 자체는 반도체적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지 않던 이 분리된 카파 나노 입자에서 전류가 흐르는 카파설파이드 방막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전류가 흐르지 않다가 갑자기 전류가 흐르는 그런 현상을 이용해서 저희가 가스 센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소라든지 아모니아, 나이트로젠 다이옥사이드 이런 다른 가스들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황화수소가 들어왔을 때만 저항이 갑자기 뚝 떨어져서 센서로 작용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기술에서 보여드리는 감도 기준은 10ppm 정도인데, 현재는 구리하고 약간의 다른 금속을 조금 더 믹싱해서 감도는 조금 더 낮출 수 있었습니다. TEM 이미지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 구리 표면 증착한 1나노에서 2나노미터 정도 되는 얇은 구리 표면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콜레이션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컨덕션 패스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데,
이게 황화수소에 접촉을 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카파 설파이드가 되면서 볼륨 익스텐션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전도성 패스가 형성이 되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고 황화수소의 존재를 알려줄 수 있게 됩니다. 이 기술은 저희는 보통 실리콘 기판이나 플라스틱 PET 기판을 사용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기판에도 제한이 없고요. 그리고 면적은 당연히 만들어낼 수 있는 전극 패터닝 면적이나 증착할 수 있는 카파 면적에 따라서 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혼합가스 분위기에서도 정말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보시는 것처럼 이 에틸렌, 톨루엔 이런 흔히 존재할 수 있는 VOC들을 몽땅 섞어서 같이 흘려줘도 전혀 반응하지 않고 오로지 황화수소에만 반응합니다. 당연히 짐작하시겠지만 이게 시작하는 카파의 두께에 따라서 두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센서의 감도는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에 정말 저가의 얇은 카파 방막을 이용해서 굉장히 감도가 높은 그런 황화수소 센서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황화수소 센서가 구리 방막이 황화수소 가스하고 만나서 일어나는 도피 팽창의 전기적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라면 이번에는 아예 구리 방막을 미리 황화수소에 접촉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얇은 구리 방막이 구리 카파 설파이드 방막이 되게 되면 아까 이제 TM 이미지에서 잠깐 보셨던 걸 이제 상기해 보시면 그 카파설파이드 방막, 카파설파이드이면서 약간의 그런 나노 구조를 갖는 그런 방막이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방막이 이 표면 증강 라만, 썰스라고 불리우는 이 분석을 수행하기에 굉장히 좋은 방막이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 썰스 기판으로 사용되는 물질은 주로 금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금을 이제 서피스 플라즈몬이라는 레조넌스가 일어나는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 금을 나노 구조화를 하는 그런 표면을 사용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금을 사용하다 보니 아무래도 단가도 좀 많이 비싼 편이고, 그리고 전면적, 대면적에 있어서 나노 구조화를 하는 일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안정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거기에다 못해서 그런 금속을 이용하는 SPR을 이용하는 썰스 기판의 경우에는 분자에 대해서 선택성이 없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카파설파이드의 경우에는 이게 물론 그런 나노 구조에 의한 전기적인 증폭 효과도 있지만 그보다는 카파설파이드 자체가 가지고 있는 화학적 성질을 통해서 이 카파설파이드가 다양한 다이몰리큘들, 그러니까 이 염료 몰리큘들하고 반응해서 일어나는 전자전달 현상을 이용하기 때문에 선택성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진 카파설파이드 이 썰스 기판은 한 1나노미터 유사한 두께의 골드 방막, 골드 나노 방막하고 비슷한 정도의 썰스 특성을 나타냈고요. 저희가 사용하는 보통 흔히 사용하는 이 로다민 6G라든지 이런 염료 분자에 대해서는 대충 한 피코몰 정도의 검출이 가능한 썰스 기판으로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앞에서 보셨던 카파설파이드 센서와 마찬가지로 1나노일 때 가장 우수한 성능을 나타냅니다. 얇을수록 기판의 성능이 굉장히 좋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SPR을 이용하는 금속 기반의 이 썰스 기판의 경우에는 대면적으로 유니폼한 특성을 나타내는 기판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데 비해서 저희가 만들어내는 카파설파이드 이 썰스 기판은 지금 보시는 게 한 4인치 정도 웨이퍼인데요. 기판 전면에서 이 썰스 특성을 찍어봤을 때 균일도가 5% 이상을 벗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편차가 5% 이상을 벗어나지 않아서 굉장히 우수한 공간 변화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또 나노 구조인 경우에는 롱텀 스테이빌리티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4온에서 20일까지 놔둬도 이 센서 썰스 특성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활용 분야는 이제 제가 오늘 보여드린 부분이 두 가지 부분의 센서를 보여드렸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 구리 초방막을 이용한 가스 센서 응용 예를 하나를 보여드렸고요. 이 가스 센서는 아까 보셨지만 플라스틱 기판이라든지 정말 이건 일회용 센서입니다. 일회용 센서로 아주 대량 쉽게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회용으로 쓰고 버릴 수 있는 이런 황화수소에 대한 높은 선택성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분야에서 활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썰스 센서인 경우에는 사실
이 남한 장비를 만들어내는 기업에서 가장 관심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식품이라든지 제약이라든지 바이오 센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리소스 분석 기술의 유용한 기판으로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관련된 지식재산권은 요 두 가지 정도가 이 오늘 보여드린 기술에 관련된 그 기술이고요. 두 가지 특허 모두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특허의 내용이나 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잠시 후에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